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리고 잘 알려졌더라도 그것이 시각화되었을 때 좀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6.25 전쟁에 대한 여러 정보들, 사실들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점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게 가장 또 중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서 현충시설이라는 그런 비관이 국내에 산재해 있는데 주로 6.25 전쟁에 대한 주제를 기념하고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공통적인 주제로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어떤 제 개인적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제 전쟁기념관이 갖고 있는 어떤 전사자 명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제純粋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월별 육군 전사자 수치를 뽑았다가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면 이제 같이 느끼셨겠지만은 전쟁 동안 육군만 14만여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부분의 수치들이 1950년에 몰려 있었고, 심지어 전쟁 첫 일주일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의 명단이 어떤 쏠려 있는 걸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6.25 전쟁 초반에 그 국군들이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서울을 지키려고 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당시 국군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은 제가 사실 미처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어쩌면 이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당시 국군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다음 고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영상 기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작한 헌신의 도구라는 그런 영상 콘텐츠가 있는데, 헌신의 도구에서는 국군이 사용한 무기에 대해서 시네마틱 영상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무기를 사용했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인포그래픽화된 6.25 전쟁 전사자 통계를 그 수치가 나와 있는 그대로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정보를 인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시청자들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전달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사자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던 6.25 전쟁 기간 중에는 전사자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각 부대마다 뭐 인사개통을 통해 하거든 그 피해 사실을 보고한 내용들, 이분들의 유해를 어떻게 적절하게 모셨다고 하는 뭐 매화장 보고서들, 이런 것들은 존재했지만 그것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나와 있었던 전사자 통계는 부정확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지나면서 점차 명단이 갱신되어 가고 보완되어 가면서 지금 현재 이르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 명단이 보완되는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전사자 명부에서 누락되었는데, 그 누락된 이유는 사실 그 전쟁 당시에 저희가 그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바로 우리 그 땅 위에서 전쟁이 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단을 정리할 어떤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와중에도 그분들의 이름 하나 제대로 챙길 수 있었던 여유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들이 누락된 점들이 상당히 많고 잘못 기록된 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점들이 점차 보완돼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좀 온전한 형태의 명단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사실 불과 1990년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1994년에 전쟁기념관이 개관을 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각군 본부에서 전사자 명부를 제대로 만들자 해갖고 몇 년 동안 노력을 아주 많이 한 결과 끝에 저희가 뭐 전쟁기념관이나 현충원에서 볼 수 있는 전사자 명부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고요. 사실 여기 이르기까지는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명단의 수치들도 조금씩 달라요. 전사자가 유독 많이 났던 부대들은 그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전사자 명부가 틀린 경우가 많고요. 뭐 더러는 어디까지를 전사자로 인정할 것인가, 전투 실시간에서 돌아가신 분과 그 부상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 뭐 실종되신 분들, 각각마다 그 당시에도 전사자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마다 전사자 숫자가 사실 지금도 통계를 보면은 숫자가 상이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스스로 딱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다라고 정리하는 그 작업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숫자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나와 있는 그 오류조차 그 전쟁의 어떤 아픔을 충분히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의도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6.25 전쟁도 이제 정전협정을 맺은 지 이제 70년이 이제 지난 상황이고 외국 사람들은 또 forgotten war, 그러니까 잊힌 전쟁이라는 목으로 이 6.25 전쟁을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전쟁들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막강극적인 이제 성격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6.25 전쟁이 이제 기억 속에서 흐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전쟁에서 당시 우리 7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그 조상들 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은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고 가족, 친구들,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사실 목숨이란 건 한 사람한테서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한테서는 단순히 전쟁이 불안한 시기,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정말 모든 걸 빼앗아간 시기였던 거거든요. 전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우리들한테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일 뿐더러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길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바친 분들도 있다는 것이 이 전사자 명부를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점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6.25 전쟁 전사자 명부 그 넘어가서 6.25 전쟁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